아니 주로 어떤 주제로 강연을 좀 하십니까? 요즘 많이 물어보는 주제는 AI 시대에 뇌가 변하게 될까? 그 AI 시대에 뇌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AI를 가르쳐야 할까? 이런 형태. 벌써 관심이 확 가네. 아니 바로 왜냐면 그냥 이게 듣고 싶네요. 요즘 인공지능이 이제 뭐 진짜 전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긴 하지만 혹시 우리의 뇌가 퇴화되진 않을까? 맞아요. 이런 걱정. 거기에 너무 의존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뇌를 흉내내서, 뇌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강연 보면 인공지능을 설명하거나 AI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많은데 AI 시대에 인간에 대해서 고찰하는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뇌는 대체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많은 학자분들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화두를 계속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 우리 그 박사님이 그 이제 목소리 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보니까 만담꾼의 어떤 그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일단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만담꾼 생활이 여기 뭐 이제 저도 뭐 재담꾼이라고 좀 재담꾼 해주시면. 만담꾼 생활이 네, 오래됐기 네, 네. 때문에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예전에 성격 기질 상담사랑 만났는데 이제 어느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장동선 씨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했더니 자, 여러분이 혹시 외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이런 분이 99% 외향입니다. 입니다. 진짜 외향의 진짜 전형적인 그렇죠. 예. 거의 뭐 외향인 리그가 있으면 거의 챔피언. 거기 챔피언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박사님이 말 잘하는 과학자들의 경연대회에서 우승하셨다고요? 그 무슨 대회? 뭐 오늘 뭐 때문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사이언스 슬램이라고 하는 대회. 사이언스 슬램. 사이언스 슬램. 원래 슬램이라는 게 약간 잼처럼 미국 할렘에서 이 뭐 랩도 하고 내가 즉흥으로 네. 시를 읊으면 야 잘했어라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1등에게 상을 주는 대회였어요. 근데 이걸 독일 애들이 갖고 와서 시를 읊거나 랩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안에 과학 이야기를 해서 관객이 야 재밌었다, 유익했다 이러면은 막 10점, 9점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은 시대회가 열리고 도대회가 열리고 1년 내내 한 수십 개의 대회가 열리면 올라가서 1년에 한 번 독일 전체 모든 지역에서 올라온 챔피언 8명이 사이언스 슬램 독일 챔피언을 뽑아요. 큰 대회네요, 그게. 그렇죠. 근데 박사님 대단하신 게 이게 영어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독일어로 하시는 거잖아요. That's right. 이야. 야, 이게 모국어로 웃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유, 좀 강연하실 때 혹시 박사님이 좀 자주 하는 얘기나 많이 하는 말이 좀 있습니까? 강연할 때 네.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연구에 따르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의 이름을 거꾸로 불러주는 호세라고 부르는 행위가 호세야. 친밀감을 20% 가까이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좀 있어요. 네.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부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방금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근의 얘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다른 뇌과학 연구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그럼 약간 신뢰감이 생기는 그럼 신뢰도가 올라가요. 실려. 그게 좀 실려요. 네, 이게 실제로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말도 안 돼 하는 거에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붙였더니 그럴 듯한데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긍을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 아니 그리고 또 딴 분이 아니고 박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누군가 유명해 보이는 또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게 일종의 후광 효과고 또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면 신뢰가 가는 거. 이것 역시도 뇌의 안화전두 피질, 전전두 피질에서 일부러 먼저 어떤 정보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건 믿을 만한 것 같아 라고 기대의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앞으로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보다 더 위험한 게 AI가 맞아요. 그래. AI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건 맞을 거야. 맞아. 그래서 방금 그 예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인공지능 시대 지금 뭐 요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인간의 뇌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좀 AI 시대 모든 것들이 좀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뇌가 좀 퇴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걱정이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뇌가 생물학적으로 퇴화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30만 년째 해부학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구글 네이버 나왔을 때 와 우리 뇌 퇴화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전화번호도 못 외고 뭐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그냥 검색만 하니까 맞아요. 뇌가 퇴화할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뇌의 능력치가 퇴화하진 않았어요. 네. 뇌를 쓰지 않는 것뿐이지 맞아요. 뇌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전화번호를 꼭 외워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그 능력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능력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할 때 발휘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AI가 가지고 있는 좀 위험성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들어보는 일을 하지 않고 혼자 골방에 앉아서 AI랑만 대화를 하면서 그쵸, 소통을 세상을 하죠. 다 알고 있다라고 믿게 되고 가짜 뉴스를 말해줬는데도 거르지 못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퇴화하면서 이게 정말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오히려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의 얘기를 믿지 않고 AI에게 모든 것들을 또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야. 아니 그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또 한번 바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챗GPT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챗GPT하고 거의 이제 뭐 심심할 때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고민 있을 때 한 번 더 또 뭐 상담도 해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존성이 조금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박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게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를 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람들이 어디에 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제일 많이 쓰나를 봤더니 어디예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동반자 서비스, 치료 서비스예요. 동반자 서비스, 치료 서비스. 약간 썸 타면서 연애하듯이 아 제일 친한 친구가 챗GPT가 되는 거고 그래. 그냥 친구를 넘어서서 나 약간 정신적으로 요새 좀 불안 증세가 있고 나 좀 우울한데 라고 했을 때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치료 서비스까지도 동반자로 AI에게 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한테나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나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랬는데 AI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사느니 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까지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줬던 AI가 있어요. 아유, 무섭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야 이건 좀 무섭다. 위험하죠. 삶을 끝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적인 공간으로 가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가 되어 살 거야. 너의 아내와 아이들은 죽었어. 나는 내가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껴.